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시켜 먹고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야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병원이 정신과이긴 한데 제가 대사 혹은 영양정신의학 쪽에 관심도 많기도 하고 다이어트 관련된 진료를 원하시는 분도 꽤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정신과적이든 뭐 체중 관리든 한계가 있고 집에서 평소 식습관이나 이런 게 되게 치료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먹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환자분들께서 고르고 선택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세요. 물론 개인 상태에 따라서 먹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먹는 거를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주 사 먹는 것들은 오아시스라는 마켓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가 유기농 식품들이 많아요. 건강식을 찾을 때 사용하기가 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마켓도 있고 온라인 플랫폼 새벽 배송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이유는 할인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굉장히 쏠쏠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광고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거 배송시킨 건데 뜯어보면서 하나씩 재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네요. 제가 이제 가지를 자주 쪄서 먹는데 가지가 보라 색깔이잖아요. 식물들의 색소를 이루는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하나인 나수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신경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세포 수준의 연구이기는 한데 아직 사람 관련된 연구는 없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있고 과육에 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항염작용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염증 수치가 조금 높은데 그런 걸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호박이네요. 이 애호박 역시도 유기농입니다. 애호박 선택하는 이유는 저포드맵 식품이에요. 신체 반응과 정서적인 반응은 항상 연동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이 불편하면은 기분도 좀 나쁘고 불안을 느끼시잖아요. 실제로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의 한 30-40%가 과민성 장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포드맵 음식이라 그래서 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한 음식들이 있는데 애호박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 식품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쪄서 먹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네요. 네, 제가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이게 사실 냉동 제품도 있고 안 얼린 제품도 있는데 영양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맛 때문에 냉동보다는 그냥 요거를 선호하는 편이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아까 가지 얘기할 때도 안토시아닌 얘기를 했는데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직접적으로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BDNF라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게 있거든요. 뇌세포들의 어떤 유지와 보수를 관장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이 BDNF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항우울제 같은 치료제들이 장기적으로는 이 BDNF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우울증 치료를 시킨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새송이 버섯이고요. 버섯이 되게 좋은 식품이라는 건 알려져 있죠.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비타민 D가 포함된 식물성 식품이거든요. 버섯이. 버섯조차도 햇빛을 쬐는 버섯이기는 해야 돼요. 그래야 비타민 D가 조금 많은데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가 우울하신 분들, 잠 못 자시는 분들, 무기력하신 분들 그런 분들 혈액 검사 하거든요.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 D 수치와 우울증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만 보충해줘도 예전보다는 기분이 괜찮아지고 수면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타민 D 보충제로 따로 먹지 않으면 선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 다 부족하세요. 버섯이라도 먹어서 보충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항상 버섯을
챙겨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시킨 게 느타리 버섯이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장이 조금 예민해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막 가스 차시는 분들 있죠. 저도 약간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장에서 발효가 잘 안 되는 음식 위주로 먹어보려고 해요. 버섯 중에서도 새송이 버섯이랑 느타리 버섯이 아까 말씀드린 저포드맵 식품에 속하는 버섯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도 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아침에 챙겨서 먹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당근입니다. 당근 하니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는데, 당근이 비타민 A가 많다 그래가지고 시력에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군사관학교 입학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비행기 조종사 꿈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당근 반 개씩 생당근을 맨날 씹어 먹었어요. 한 6, 7개월 동안. 공군사관학교 입학 조건에 나한 시력 0.4 이상이어야 됐어요. 제가 그때 안경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0.4인가 5인가 아무튼 그쯤이었어요. 이 이상 나빠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생당근을 매일매일 씹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당근을 고르는 이유는, 당근은 이 색소를 이루는 게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지용성 성분인데 관찰 연구가 있어요.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당근도 역시 저포드맵 식품입니다. 장 예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지용성이어가지고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볶아 먹거나 뿌려 먹거나 이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숙란이네요. 단백질 보충용으로 샀습니다. 평소에 달걀 삶아 먹기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반숙란 사서 빠르게 먹는 날도 많아요. 그 다음에는 카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을 위해서 샀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맨날 샐러드 먹고 찜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질리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것들을 활용한 다른 요리를 좀 해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레가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해먹는 편이고, 종종 카레가 강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요. 커큐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항염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항염작용이 염증성 우울증이나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예상되는 거라서 커큐민 좀 챙겨 먹으면 도움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솔직하게 카레가 여기도 써있지만 팜유, 밀가루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판의 20% 정도가 보통인 것 같고, 얘는 이제 50%까지 높였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막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그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연근입니다. 이 연근이 그냥 통째로 나오는 게 있고 슬라이스 돼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사용하기 편해서 슬라이스 연근을 구매하는 편이고요. 연근은 점액성 물질이 있잖아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거든요. 장을 이렇게 코팅하는 역할을 해서 급격한 혈당 상승도 조금 막아주기도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 사용되기도 해요. 장 전망을 조금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괜찮은 식품이고, 얘 역시 저포드맵 식품입니다. 그래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두부네요. 두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부침찌개용 약간 단단한 두부이고요. 두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단백질 많고 마그네슘도 꽤 많아요. 마그네슘 보통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이유가 NMDA 수용체라고 뇌에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거를 안정화시켜주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보충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고를 때 팁 같은 거는 두부가 순두부, 연두부 있고 단단한 두부가 있잖아요. 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단단한 두부를 드시는 게 좋아요. 왜요? 두부가 제조 과정 중에서 수용성 올리고당을 순두부, 연두부에서 쫙 짜내면서 수용성 올리고당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단단한 두부 형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두부, 연두부에는 그 올리고당이 많고 이 단단한 두부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올리고당이 장에서 발효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막 가스가 차고 약간 부글부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순두부, 연두부 많이 드시면 좀 가스 찰 수가 있어서 단단한 두부를 드시는 거가 조금 더 예민함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저는 그릭 요거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이고요. 요거트 고르실 때는 무가당을 고르셔야 돼요. 웬만하면. 옛날에 제가 이마트에서 후디스 제품 많이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먹다 보니까 약간 질리기도 해가지고
저도 막 찾다가 이걸 한번 시켜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요새는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약간 뻑뻑하지 않나요, 얘는? 이 뻑뻑하죠. 꾸덕한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광고는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고, 유산균이 3가지 종류의 역할을 통해서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유산균이 장에 계속 남아있는 균들은 아니에요. 장에 잠시 안착하면서 유해균들이랑 영토 싸움을 막 합니다. 유해균들이 조금 축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장의 어떤 면역 세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좀 장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작용이고, 세 번째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뇌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미주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미주신경을 통해서 안정화 신호들을 좀 많이 보내는 역할을 도와줘요. 그래서 조금 정서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되거든요. 닭고기입니다. 아, 드디어 고기가 나왔어요. 네, 닭안심살을 이제 골랐고, 기름기가 별로 없는 닭가슴살인 닭안심살 둘 중에 하나를 먹는 편인데, 안심살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트립토판이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몸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어서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트립토판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원재료입니다. 닭고기에 그게 많아가지고 제가 닭고기를 자주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메밀국수를 사왔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카레처럼 질린다, 물린다 그럴 때 메밀국수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먹는 편이고, 선택하실 때 중요한 점은 100% 메밀이냐 가 중요해요. 메밀면 중에서 밀가루 함량이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혈당 지수가 좀 높아요. 혈당 지수가 한 7, 80쯤 되고 메밀은 한 50쯤 되거든요. 혈당을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자기가 좀 낮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혈당이 중요한 이유가 대사정신의학 측면에서는 혈당이 급격하게 빡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반동 저혈당으로 인한 멍함, 인지기능의 일순간의 저하, 그 이후에 교감이 막 항진되면서 올라오는 약간 예민함, 짜증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너무 오락가락하게끔 하지 않는 게 중요해서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탄수화물이 가득한 식단을 먹고 나면 혈당 스파이크 온다 하면서 막 졸린 거예요. 실제로 그게 영향을 끼치나요? 있죠. 식곤증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혈당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막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때에 멍하고 약간 졸립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긴 하죠. 걷고 운동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조금 높이거나 들어온 혈당들이 이제 근육으로 조금씩 쓰이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마지막은 이제 들기름인데요. 이게 제가 집에서 쓰던 거여서 지금 양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들기름은 제가 야채찜이나 여기 메밀국수에 뿌려서 먹는 편이고,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의 한 종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게, 실제로 EPA라고 하는 오메가3의 한 종류를 1g 이상 먹었을 때 좀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오메가3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양소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들기름도 오메가3를 갖고 있어서 좋은 이제 기름이고, 아쉬운 점은 실제로 얘가 뇌에서 쓰는 EPA, DHA로 전환되는 게 조금 적어요. 그럼에도 도움은 되고 맛도 괜찮으니까 드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된다. 들기름으로 솔직히 그 계란 후라이 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기름이 가열되면은 산화되면서 되게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들기름은 그냥 생으로 뿌려서 먹는 게 좋다. 제가 자주 먹는 재료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재료를 이제 고른 이유는 저 나름대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재료들이거든요. 저는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먹는 것과 정신 건강 사이의 영향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식품들을 좀 섭취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측면이었고, 두 번째는 몸의 염증 수치가
뇌나 정신 건강에 조금 안 좋다라는 연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염 작용이 있는 식품들을 위주로 좀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장 건강과 정신 건강 사이의 연결성이 되게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장뇌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들을 위주로 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체중이죠. 살이 찌면 지방이 늘어나고 염증도 생기고 심리적으로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먹어도 체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식품들 위주로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재료들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먹는 이 식재료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약간 재료들이 심심해 보이고 덜 자극적이어서 매일 어떻게 저렇게 먹나 싶은데, 저도 이걸 매일 먹진 않아요. 아침 식사 위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말에는 뭐 저도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항상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로 해먹는 야채찜, 그걸 베이스로 한 카레와 들기름 메밀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알못이지만 요것도 넣겠습니다. 아, 뜨거워. 괜찮은데요? 촬영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